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절대 복귀 못한다.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이고요. 오늘은 제목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내부에 아마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장제원, 권선동, 이준석이 이제 숨어있는 전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들의 운명은 한번 어떨까 풀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 거기 이제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어떤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이 자꾸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주인이 알바 직원들한테 좀 임금을 한 30% 깎자. 그래서 이제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임금을 올려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퇴근한 다음에 커피숍을 이제 점거를 하고 그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철제 감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못 들어오게 용접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휘발유통, 신라통을 들고 경찰이 들어오면은 뿌려서 불지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거를 하는, 농성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정비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또 와보니까 자기 선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겠죠. 뭐 신라통 들고 막 이러니까. 그럼 원래는 경찰이 출동해서 농성을 하는 거니까 해결했으면 이제 끝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장사를 좀 못하는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에요. 장사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어떤 영업활동에 어떤 불법 행위를 막고 이런 공권력을 통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장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을 안 해서 그걸 치워주지 못한 거는 정부 책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 전 정권에서 자기 편 수사는 전혀 안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 조직체가 있는 거예요. 그 조직체를 건들지 못하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게 거의 한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거를 공권력을 투입하다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거대 조직이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그 조직은 강제로 공권력을 투입을 한다 그러니까 파출소 앞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잡으면 가만 안 둬. 거기에 버스 대절까지 조직원들을 다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경찰의 어떤 무능함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청와대까지 올라갈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감옥을 해놓고 신라통을 들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러면 인원이 안 되면 경찰서 수준에서 경찰도 투입해가지고 잡아서 감금하는 게 그게 해답이에요, 정답이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는 경찰의 직무유기예요. 우리 경찰 무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직무유기로 다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쨌든 범죄 행위잖아요. 남의 집을 점거해서 그 안에 신라통을 들고 있다. 그건 어쨌든 범법행위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경찰이 무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잡아들이려고 이제 대통령 한참 바쁜데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렵고 이것저것 좀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까지도 그거는 아니니까 공권력 투입하자 하니까 그 거대 조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보면 우리 버스까지 다 대절해서 조직원들 다 투입할 거야.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건 윗선까지 올라갈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경찰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직권으로 쉽게 말해서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자기 편 수사하지 말라는 그게 아직도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 조직을 좀 개편을 해서 옛날 경찰보다는 정상적인 경찰을 만들고자 하니까 삭발하고 일부 경찰관들이
그 삭발할 시간에 그 대우조선 해양 가서 그 범죄자들 잡으면 돼요. 그거를 바쁜 대통령까지 보고를 해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행하지 않은 사실 경찰관들은 직무유기로 다 처벌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서 범법자를 체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나쁜 건 뭐냐면 그 범법자들을 옹호하는 조직이 더 나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구급 공무원 권성동 의원 강원도에 있는 뭐에서 후원금을 뭐 1,000만 원 냈다 그러고, 구급 공무원 채용 문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공들은 사실은 문재인 시대 때는 더 많아. 이게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문정권 시대에 보면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것도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어공이라는 거는 그 5년 동안에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는 뭐 공무원 중에서 차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정권은 사실은 선거패에서 5년 동안 신세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자리를 다 놓아준 거야. 그래서 아직 경제 파탄이 나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행정관에 앉혀놓고 비서관에 앉혀놓고 비서실장을 만들어놓고 신세 좀 보온 인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패배하지도 않았고 검찰하다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신세진 사람이 없어요. 그 신세진 사람을 쉽게 말해서 어공을 만들 일도 없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구급 공무원도 직장 그만두고 한 뭐 7, 8개월 동안 월급 무보수로 쉽게 말해서 선거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면 일도 잘하는구나. 권 대표 말이 맞아요. 추천한 거예요. 장제원이한테. 그때는 장제원 비서실장이었었잖아요. 그때는 또 아까 오늘 보니까 그때는 2, 3월 달이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아서 비서실장에서 아마 인사를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장제원이가 이제 물론 인사위원회도 있었고 거기서 통해서 이제 인사를 한 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아주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문정부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구급 공무원. 그 다음날 보니까 후원금을 1,00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공을 하는 거는 거의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일반 국민들이 몰랐어요. 4년 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 뭐 간혹 가다가 진짜 좀 도가 지나친 거 있잖아요. 뭐 의상 디자이너 딸을 갖다가 뭐 채용을 한 거, 그 다음에 경호원이 뭐 수영 강습을 한 거. 근데 몇 가지 이 정도만 나왔지. 뭐 후원금 내용 이런 것까지도 안 나왔어요. 근데 후원금이라는 거는 어공을 채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후원금 내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일반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쉽게 말해서 노무현 재단 누구예요? 촉새 유촉새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분이 한동훈 검사장 고발단 사건이 있었죠. 후원금 그 계좌를 봤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유튜브에 자기가 한동훈 검사장이 그걸 봤다. 그래서 이제 고소까지 해서 그 정도로 후원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검찰에 어떤 영장이 있거나 어떤 뭐 들여다 봐야지 후원금 내용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자들이 알아냈을까? 그게 난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손꼽아서 뭐 장제원은 인사 저거 했으니까 뭐 권성동이도 쉽게 말해서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이준석이, 그 다음에 뭐 비례대표 정도,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후원회장 정도,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항상 적을 만들지 마라. 근데 너무 궁합이 안 좋으니까 저도 운도 굉장히 나쁘고 앞으로 이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운도 나쁘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될 거라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뭐 일반 2030 애들은 뭐 토사구팽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업자득에 본인이 한 행동을 알면 돼요. 윤핵관이란 말도 처음 만들어냈고, 저는 윤핵관 말 안 써요. 친윤이에요. 그냥 친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어떤 성상남 문제라든지 가세연에서 터뜨린 거, 그 다음에 그걸 또 무마시키려고 또 비서실장 내려보내서 한 거, 지금 성상남 부분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냥 비서실장 내려가서
그거 무마시키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또 지금 뭐 투어한다고 지금 뭐 부산 뭐 장제원이 그 지역구가 부산이죠. 그다음에 지금 엊그제는 또 권성동 또 지역구까지 가서 또 뭐 문자를 보내서 당원들 어떻게 보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뭐 당원권 정지는 당원이 아니잖아. 근데 뭐 국민의힘 당원들 명단을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 보내가지고 그 당원들하고 뭐 술 먹고 음료수 먹고 또 이 윤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행동을 또 하더라고요. 물론 만나서 하는 거 좋아요. 당원 많이 만드는 건 좋지 말이야. 근데 아무도 몰라야 될 모르는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알게 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누구라고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후원금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공 채용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자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것도 지지율이 지금 해외발 악재 때문에 자꾸 떨어진 요 상태에서 자꾸 이런 게 하나 둘씩 터져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같아요 이게? 근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창은 피할 수는 있어도 멀리 숨어서 모함을 하는 거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저 같은 소인도 그걸 아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걸 모를까요? 이쯤 되면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창이 되는 거죠. 숨어있는 창이 아니고. 그러면 그 창을 부러뜨리거나 막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일단 보이면 모함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도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적을 알게 되면 그건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장제원하고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을 조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이준석 거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전에 많이 풀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운을 잠깐 봐드릴게요. 이사주는 쉽게 말해서 을축, 기우, 기사인데 이건 역행을 해서 기우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달력 다시 계산을 했는데 그럼 이사주는 사실은 조그만 땅이에요. 이렇게. 땅인데 나무가 두 그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사화가 없어지니까 유금이 있기 때문에 고철더미가 이렇게 조금 쌓여 있다. 이 고철은 칼로도 볼 수 있고 고철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빠졌냐면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축중의 개수 물이 조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약사주는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숨어서 모사지를 잘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유금이 있다는 거는 성격이 뭐 바른 말을 잘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그 대신 이 나무가 많으니까 땅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직장, 자식, 권력, 명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분이 작은데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거나 땅이 넓어서 분갈이를 해서 이 나무를 심어줄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대운에서 운만 봐드릴게요. 사주는 좀 이따가 장제원 사주는 정밀하게 한번 풀어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요것만 조금 궁금해서 그럼 이 사주에서는 28대운에서 병자대운이에요. 그럼 이때는 불이 있었거든. 이 사주에 이 불이 60% 들어온 때하고 그럼 이때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근데 38살 지금 이제 올해 38인데 올해는 을해예요. 을해. 60% 나무하고 물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0% 나무에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관제수예요. 이거는 목극토 나무가 많아지면 땅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 고철에서 녹물이 나오겠죠. 그럼 관이 다 없어지는 대운에 처한 거예요. 근데 올해 1년 운이 이민이에요. 또 물하고 나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0%가 운이 나빠요. 그러면 금방 잊혀질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본인도 이제 억울한 게 있으니까 이제 숨어서 이제 모사를 좀 떨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 운이니까. 왜? 요번 달까지는 어쨌든 제가 달을 봤을 때 4, 5 미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요게 끝나는 이 불이 끝나는 시점이 8월 6일이에요. 불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가. 그러면 이 10%도 불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떤 법적인 조사. 뭐 파출소 경찰서 끌려다니고 이제 조사받고 뭐 이러면서 잊혀지겠죠. 그럼 6개월 있다가 뭐 당대표로 복귀한다 해서 뭐 당원들 모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6개월 후면은 물이 들어와요. 그땐 달에서도 이제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10년짜리거든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절대 복귀 못한다.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이제 정치적으로 아마 국회의원 나오더라도 뭐 1년 후에 좋아서 당선될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운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절대 다시 힘주고 이렇게 다닐 일은 없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직업적으로 저는 역학하는 사람이고 술사기 때문에 이제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제 방송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해서 이 법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세금을 내고 어떤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불량배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보호받아서 정당한 영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동안에 쉽게 말해서 보호는 좀 받아야겠죠. 세금도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엊그저께 뭐 세비 받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뉴스 보니까 다 활짝활짝 웃고 있더라고. 세비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1280만 원 받았어요. 월급이에요, 월급. 연봉이 아니고. 50일 동안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일 안 하는 동안에 일부 또 의원들은 출장 간다, 외국 간다 그러고 다 돌아다니고 그 세비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 연봉이 제가 2년만 해도 한 1억 한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봉 나오는 건 1억 5,400이에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300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국회의원 월급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3위예요, 3위. 근데 GDP 대비하면 미국이 1위, 독일이 2위, 우리나라가 3위예요. 근데 GDP 대비 국민 그 월급 받는 수준에 미국은 2.3가 얼마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8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위야.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는 월급이 제일 많아. 근데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누굴 맨날 지킨다고 그러잖아. 문 대통령 지킨다고 그러고 경원이에요? 또 이재명 지킨다고. 그럼 이재명 집에 가서 월급 받으면 생활하면 돼.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혈세를 갖다가 공짜로 받으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정책이 안 하려고 그래도 열받으니까 지금 취임한 지 국민들이 뽑은 2살밖에 안 된 대통령을 탄핵 운운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회 처음 연설에. 그래서 저는 국회 개원된다 그래서 이게 잘 됐다가 아니에요. 이거 또 뭐지? 그냥 월급만 줄 테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마 이거예요. 국회 개원해서 불안해요. 이제 또 어떤 악법을 만들어서. 제가 임대차 3법 만들 때도 열받아갖고 이거는 1, 2년 지나면 틀림없이 국민들 다 부담이다. 임대인들 다 죽이는 법이다. 제 방송이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한 방송. 그 임대차 딱 나오고 나서 한 방송이에요. 전세는 거의 사라지고 다 월세화 될 거다. 그러면 서민들만 다 죽이는 법이라고 제가 방송을 한 얘기예요. 근데 또 이제 국회문 연대니까 또 불안한 거야. 뭔 또 이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 또 피해를 줄까? 그러는 차에 또 어제는 또 무슨 민주화 투쟁한 자녀들한테 또 무슨 그 유공자 혜택을 준다고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국민 혈세를 지네 편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국회문 연다는 것도 불안해요, 솔직히. 좋아해야 돼.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해야 된다. 월급 많이 주니까 일해야 된다. 기쁜 게 아니라 이거 또 무슨 악법을 만들어서 또 뭐 건수안법법 또 이런 것도 만들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우상호인가요? 그 비대위원장? 한덕수 총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민생에 대해서 협조할 테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이재명, 문재인 수사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참 아주 기가 막혀서 정말 얼마나 그동안 이 울산 이 대우조선 해양 이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경찰이 그동안 사건을 뭉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커피숍에서 점거하는 신라통 들고 있는 사람을 안 잡아가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또 맨날 제2의 용산 사태 일어나서 또 모가지 잘리면 어떡하지? 어쨌든 신나통 들고 커피숍에 앉아있는 거는 테러예요. 저 북성 예를 들어서 조사지도 하지도 않고 묶어가지고 눈 안대 채워서 묶어서 올려보내는 그게 테러가 아니고 커피숍 안에서 신나통 들고 깜빡 만들어서 점거한 게 그게 테러인 거예요. 그러면 장제원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풀 때는 이 일간이 뭔지, 그 다음에 사주에서 뭐가 제일 많은지, 뭐가 없는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용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용신이란 건 나한테는 필요한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일단 정화일주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이 정화일주는 일단은 되게 성실해요. 정화일주는 지각 한번 안 하고 아주 FM인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사주를 쭉 보면은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지각 한번 안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한 사주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 정화일주는 남한테 부탁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청탁이나 뭐 어떤 부탁 같은 거 이런 건 절대, 예를 들어서 뭐 보험 들어달라, 뭐 돈 빌려달라 절대 못하는 성격이 정화예요. 근데 이 정화일주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을 좀 가려요. 그래서 금방 친해지지는 못해. 근데 또 친해지고 나면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쉽게 말해서 분위기를 많이 타고 또 옷 같은 거를 되게 좀 잘 입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똑같은 패션을 되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 이 정화일주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토가 되게 많기 때문에, 토라는 건 성격적으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잘 속고, 이 안에는 천살이라는 게 있어요. 천살이라는 건 사기 뭐 이런 거에 잘 당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잘 속는, 기가 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토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많기 때문에 종교에도 잘 빠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가 얇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목이 없어요. 목이 없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없다는 거는 방광이나 어떤 자궁이나 해독력이 되게 약하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좀 자주 다니고 방광염에 잘 걸리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를 풀어보면 역학을 잘 모를 때는 불이 두 개나 있는데 많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띠가 13%고 월이 30, 일이 20, 이제 시가 한 15%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이 한 5%, 9%, 한 4% 정도. 이 불이 두 개 있어도 9%짜리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촛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쉽게 말해서 뜨거운 땅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이 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상으로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솔직히. 토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화하고 토가 없기 때문에 이 화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물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윤 대통령도 이게 화토가 많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친윤이 된 거예요. 윤핵관이 아니라 그냥 궁합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일년운도 대운은 사실 지금 나빠요. 일년운이 좋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돼서 잠깐의 권력을 가진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주에서는 땔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불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육계통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는 조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금이 없고 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빠져있는 사주는 사실 나빠요. 왜 그러냐면 오행이라는 거는 상생이 돼서 돌아가면은 나쁜 일도 없고 그냥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빠져있을 때, 만약에 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 물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토가 많아지면 없는 물을, 이 금이 없기 때문에 토생금을 못 해주니까 막바로 친다고요. 그러면 이 물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굉장히 나쁜 일에 빠지겠죠. 자식이 안 좋아지고 명예를 잃게 되고 관재수가 생기고 자존심을 깨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물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소중한 거예요. 내가 없는 거는 소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끔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식이 어떤 음주로 인해서 법적에 걸려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들 거라고요.
왜냐면 내 가장 소중한 자식이 법적인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아마 재판이 아마 오늘 내일 뭐 할 것 같은데 뭐 좀 미뤄졌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형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이제 오늘 보면 알겠지만 지금 흙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근본적으로 나무가 있어야 이 불을 불이 강해져야 이 흙을 구울 수가 있겠죠. 도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 불이 강해지면 땔감이 있어야 목이 토를 제압을 시켜서 이 물을 치질 못하는데, 이 목이 가장 필요하겠죠. 이 목이 필요하니까 본인한테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고, 아마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교육사업이나 사학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물론 부모 중에서 이 사주하고 똑같은 엄마 아빠 중에서 한 사람의 사주를 내려봤기 때문에 부모 중에서는 아마 사학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나무가 없으니까 성격적으로는 이 정화일주는 이 토가 강하다는 건, 이 토는 쉽게 말해서 식신상관이라 그래서 표현, 진로, 사업체,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항상 될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는 목은 작고 이 화는 강하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불의를 보면 한마디씩 확 내지르는 성격은 있어.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누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확 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주차장 와서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따라와서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건 대표적인 그런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선 신경, 근육, 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확 질러놓고 조금 지나면 그냥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하고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면 잠을 못 자고, 또 평소에는 또 잠을 되게 많이 자야 되는 사주예요. 왜냐면 이 목이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잘수록 간에 해독이 돼야지 멍 때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맨날 8시간 자다가 5시간 자면 멍 때리고 다니는 사주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목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물이 있어야 이 나무한테 물을 줘서 상생,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되는데, 지금 대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무술이에요. 근데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 1년 운이 좋았어요. 2019년도가 물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럼 올해는 왜 쉽게 말해서 잠깐이라도 권력을 가졌냐? 지금 대운은 나빠요. 대운은 토가 들어와 있어요. 60% 땅이. 근데 올해가 이민년이에요. 1년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왜냐면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부족한 게 채워지면서 잠깐의 비서실장하면서 인사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잘 가진 건가? 왜 잡음이 날까? 이상하죠. 달로 봤을 때는 양력으로 쉽게 말해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나무로 흘렀어요. 올해는 이 땔감으로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비서실장 할 때예요. 이때는 이제 권력의 힘이 어느 정도 가졌을 시기. 뭐 5월 초까지도 이제 목이 잠깐 들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5월 후반서부터는 불이 강해진 거예요. 이 불은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8월 요번 25일부터 7월 25일부터는 이 땅이 달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대운도 나쁜 데다가 1년운은 좋지만 달에서 토가 들어오면 이 토가 물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없애진다는 건 자식이 어때요? 안 좋은 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명예손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에서 이제 조금 밀려났다, 이렇게 대운이 나쁘니까 권력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친윤의 실세는 누굴까? 앞으로 그게 또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주는 8월달, 9월달, 10월달이 전부 토금으로 흘러요. 이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1년은 가지고는 친윤의 어떤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밀려나게 되겠다. 물론 자식 문제도 있고 어떤 인사 문제로 또 누가 흘리게 되면 그걸 인사를 한 사람들이 책임이 구설수에 오르겠죠. 보이지 않는 또 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사람이 있겠죠. 또 한 사람의 사주는 이 사주하고 비슷해요. 권성동이 사주는 경자, 병진, 병술. 시간이 없으니까 글씨를 좀 빨리 쓸게요. 이 사주는 똑같은 불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주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병화는 플러스 불이에요. 근데 이 사주도 토가 많아.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 금이 2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장지원 사주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오행은 지금 4개는 갖추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나무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장지원 사주보다는 훨씬 권성동 대표가 사주는 더 좋아요. 그러면 똑같겠죠. 이 불은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이 불을 살려준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땅이 똑같이 표현, 진로, 사업 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이 예를 들어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 목만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행이 순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아까 잘 풀었으니까 이 사주도 비슷해요, 성격은. 근데 마이너스 이 정화 성격보다는 이 병화 성격은 아까 성격은 틀려요. 그렇지만 이 사주에서는 대운이 지금 올해가 63세인데 작년부터 대운이 정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주는 이 불하고 땔감이 필요한데 풀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를 구워내고 금도 가질 수 있고 이 물도 권력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1년운이 이민이야. 나무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땔감이로. 그러면 대운도 좋고 1년도 좋으니까 어쨌든 권성동 이 대표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 권력의 이제 어떤 측면의 핵심이 됐다. 운이 좋다. 그러면 과연 이 지금 사주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토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 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재원의 아들이고 관운이고 명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이럴 때는 이 미토가 이렇게 2개 있으면 해수라는 기운이 있어요. 이 해수에 풍수학적으로 지금도 우리 몸에는 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해수 기운이 있어. 그럼 이 해수 기운을 받을 수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아들이 형에서 풀려날 수가 있겠죠. 또 본인 명예나 관운 이런 거를 지켜나갈 수 있다. 왜? 올해는 쉽게 말해서 임목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임목은 인해한목이 되고 이 미토가 해미한목, 해묘미 삼합으로 이 미토는 이 해수를 만나게 되면 목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 토가 2개 없어지면서 목이 만들어지니까 이 목이 없는 목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관제가 해소가 되겠죠. 아들도 편해질 거고. 그러면 이 해수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궁, 우리 술사들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수를 얻는 방법은 이 해수는 이 자수라는 거는 색깔로는 검정색이에요. 원래 이거는 마이너스 물인데 플러스로 쓰는 거예요. 이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플러스 물을 얻을 때는 검정색보다는 제가 경험으로는 회색이 나요. 근데 우리 몸에는 지금도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단전 쪽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속옷을 회색 속옷을 입으면 5% 정도 이 해수 기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큰 풍수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해수가 필요하면 바닷가나 강가 가면 되는 거예요. 종교도 사실 풍수예요. 그럼 이 사주는 사실 절은 안 맞아요. 왜냐면 토가 많다는 거는 세계 지도를 그리면 세계 중앙이 토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불교예요. 그러면 절에 가게 되면 땅이 더 많아지니까 이 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절은 안 맞고, 그렇다 해서 기독교도 안 맞아요. 기독교는 금이에요. 서쪽이니까. 중국의 서쪽에서 서방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서쪽은 금기운이 강한 나라예요. 또 하나, 이 금기운이 강할 때 발생하는 거는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근데 요번에 8, 9, 10월 달이 10% 정도 이제 금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작년, 재작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은 한 30% 정도 금이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고, 뭐 달에서 10%니까 그렇게 크게 확진자는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금이 들어올 때는, 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발달한 종교는 천주교고 미국에서 발달한 건 기독교예요. 그럼 금이 사주에 만약 없어,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금이 많아, 그러면 교회 가면 졸려요. 왜? 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목극토, 목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 목은 간이라 그랬죠. 그럼 교회 가서 이렇게 조는 사람들은 안 맞는 거예요. 왜? 금기운이 강해지면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졸리거든. 그럼 지하철 타도 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목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간 기능이, 지하철은 쇳덩어리예요. 풍수는 어렵게 보지 마세요. 풍수는 내가 지하철을 탔으면 지하철이 쇳덩어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쇠기운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졸린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사주에 토가 없어. 그럼 토라는 건 위장이에요. 그럼 내가 꽉 찬 것 같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지하상가, 땅속에 있는 지하상가 몇 바퀴 돌면 소화가 되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가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풍수야. 또 물을 많이 먹으면 방광이 약하니까 화장실 자주 귀찮아. 그래도 자꾸 먹어야 돼. 그게 풍수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일 풍수 쪽에서 돈 안 들이고 세게 얻는 건 음양조화예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 음이야. 근데 부인이 만약에 해수를 갖고 있어. 그걸 한 2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는 데는 기가 10% 정도 섞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 호르몬에는 40% 정도 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해수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관제수를 면할 수가 있다. 옛날에 중국 황제들이 골골골 죽을 때 그 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얘가 이제 황제, 장제원이고 황제라면 죽을 때가 됐어. 힘도 없고. 그러면 해수가 많은 여자를 간택을 해서 술사들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음양조화, 소녀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를 받는데 음양조화는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이 해수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를 써서 동서남북 8방의 글자를 써서 몸에 가지고 있으면 이 해수 기운을 70% 정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술사들이 그런 걸 연구해요. 뭔가 필요해서 그런 어떤 기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사주도 좀 아깝네요. 해수만 넣어주면 쉽게 말해서 1년 운에서 이 인목이 인해한목 시켜가지고 이거를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식도 좀 편안해질 거고.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제가 서론이 처음에 길어서 조금 시간이 조금 오바된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